안녕하세요. 웅플란터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질이 나쁜 3, 4급과 달리 골질 좋은 1, 2급 케이스에서의 픽스처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을 짧게 다시 리뷰를 하자면, 골질이 나쁜 케이스에서는 픽스처의 선택 시에 이 네 가지 요소만 고려하면 조립형과 일체형이 서로가 비슷하게 유리하지만 잇몸의 면역력과 교합 보량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조립형이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실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또 과연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 애매하다면 유착 성공률을 크게 고려해서 골 유착 실패가 덜 되는 조립형을 선택하는 것이 골질이 나빠서 초유 고정이 약하므로 유착 실패가 생길 수 있는 3, 4급에서의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했죠. 그러나 조립형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는 지름이 3.5mm 이상인 픽스처를 심을 수 있을 때이고, 지름이 3.5mm보다 작다면 일체형이 유리하다고 했고, 그 이유가 조립형은 지름이 최소한 3.5mm가 되어야 픽스처 외벽의 두께가 그나마 0.4mm 정도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도 얇아서 외벽이 쉽게 늘어나서 결합 구조에 문제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지름이 더 작다면 외벽이 너무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이 차 있는 일체형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부 결합형 조립형은 가공을 안 합니다. 따라서 식립 가능한 지름이 3.5mm보다 작으면 일체형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골질 좋은 1, 2급 케이스에서의 픽스처 선택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보면 한마디로 해서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일체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질이 나쁜 3, 4급에서는 조립형이 유리했던 요소들 중에서 잇몸의 면역력을 제외한 이 세 가지 요소가 골질 좋은 1, 2급에서는 이렇게 고려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 일체형이 1대2로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골질이 좋아서 픽스처 둘레 전체에서 골유착이 다 되면서도 단단하게 되어서입니다. 즉, 고정력이 강해지니 결합구조 유무에 따른 조립형과 일체형의 고정력 차이를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고, 또 초기 고정도 강해서 유착도 잘 되니까 유착 성공률 차이도 고려를 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합 보량이란 요소는 골질이 좋은 케이스에서는 결합 구조가 없는 일체형에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이죠. 이런 이유로 골질 좋은 1, 2급 케이스에서는 잇몸 염증이 잘 생긴 체질만 아니라면 약한 데가 없고 시술하기 더 쉬운 일체형이 유리하고, 결합 구조가 있고 시술이 까다로운 조립형을 구태여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골폭이 좁은 2급 케이스는 일체형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체형도 조립형과 마찬가지로 오래 쓰다 보면 흔들려서 빠지거나 혹은 부러지는데 대부분 흔들려서 빠집니다. 일체형이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는 주로 3, 4급 케이스로서 골유착이 약해서 고정력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픽스처를 단단하게 받쳐주지 못해서입니다.
반면에 부러지는 경우는 주로 1, 2급 케이스로서 픽스체 지름에 비해서 환자의 교합 보량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3, 4급 케이스처럼 빠지지 않고 부러지는 이유는 골차이 강해서 픽스체를 단단하게 받쳐주어서이죠. 이처럼 골차이 강하게 된 1, 2급에서는 픽스체를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만약 교합량이 크다면 조립형 물론 소리 차이 있는 일체형일지라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러지는 일은 픽스처 지름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지름이 3.8mm 이하라면 속의 차이는 일정이라도 부러질 수가 있지만 지름이 4.8mm 이상이라면 부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조립형은 결합 구조가 있어서 지름이 3.8mm면 잘 부러지고 4.8mm 이상이라도 빠른 경우는 8년 정도가 경과되면 나사나 픽스처가 부러질 수가 있죠. 따라서 골폭도 넓은 1급 케이스에서는 지름이 4.8mm 이상이고 잇몸의 면역력만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일체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지름이 4.8mm보다 작다면 잇몸의 면역력과 교합 보호량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골폭이 좁은 2급 케이스를 보면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니 고중력이 작아져서 조립형 일체형 둘 다 흔들려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골유착이 강하고 지름이 작으니 교합량이 큰 경우라면 부러질 가능성이 1급보다 더 클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잘 부러질지 보면 골폭이 좁은 2급에서는 신입 가능한 픽스의 지름이 대구치에서조차 대부분 3.8mm 이하로 작습니다. 그래서 조립형의 경우 결합 구조의 문제가 일체형이 부러지는 문제보다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 구조가 없는 일체형을 심는 것이 유리하겠고 특히 지름이 3.5mm보다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할 정도로 골폭이 좁다면 일체형을 심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고 잇몸의 면역력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1급보다 2급에서 일체형이 더 유리해지는 이유였고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픽스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조립형은 결합 구조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절한 시술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보면 일체형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골폭이 좁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치조골종의 경사가 큰 편이라서 적절한 시술을 하기가 쉬운 일체형이 유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립형은 무절개 방식으로는 깊게 심거나 혹은 덜 심을 수밖에 없어서 골삭제를 해야 하는 반면에 일체형은 직선 커퍼 덕분에 제기피로 그것도 무절개 방식으로도 심을 수가 있어서이죠. 따라서 소구치나 대구치 케이스에서 골폭이 많이 좁다면 결합 구조가 없다는 것 말고도 적절한 식립을 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일체형을 심는 것이 좋겠고 특히 앞니 자리에서는 골폭이 유난히 좁아서 지름이 아주 작은 픽스를 심어야 하니 결합 구조가 없는 일체형을 심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치조골종의 경사도 심해서 직선 커버 가능한 일체형을 심어야 제기피로 심기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앞니 자리는 대부분 골질이 좋기 때문에 유착 실패가 거의 없으니 일체형을 심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앞니에서는 일체형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픽스처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잇몸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만 아니라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일체형이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결합 구조가 없어서 약한 데가 없고 제대로 시술하기가 쉬워서입니다. 다만 일체형은 심자마자 잇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골질 좋은 1급에서도 묻어둔 졸평보다 유착 실패가 더 될 수가 있는데 특히 골질 나쁜 3, 4급에서는 유착 실패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점이 사실상 일체형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아쉬운 점입니다.